중부지방의 가뭄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천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댐 수위는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데요. 네, 이번 가뭄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일단 이번 주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봄꽃들이 활짝 피면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이번 주 날씨 어떨까요? 이번 주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K웨더 예보센터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서울 지방 평년 기온을 보면 말이죠.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한 5도 정도,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5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최고 기온이 20도, 내일은 17도, 모레는 18도로 평년보다 최고 기온은 한 3도에서 5도 정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고 기온은 주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약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고 기온은 14도 정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최저 기온은 주 후반에도 평년보다 4, 5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이번 주간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날씨는 포근하지만 또다시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먼지를 씻어줄 좀 반가운 비 소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현재 이제 약한 황사 미세먼지 영향을 받고 있죠.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으로는 대기가 안정한 상태에서 중국의 미세먼지 유입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가 합쳐지면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으로도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내일 오후부터는 미세먼지를 비가 씻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연일 중부지방에 또 가뭄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수가 말라서 먹는 물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가뭄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상당히 심각하죠. 지난해 겨울철부터 현재까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중부 북부 지방 쪽으로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강원도 영동 같은 경우는 평년의 4분의 1도 채 내리지 않았는데요. 현재 기상청에서는 가뭄 상태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강원도나 경기 북부 지방은 가장 심각한 매우 가뭄 상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이 가뭄이 해소되려면 최소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야 하는데 그런데 당분간 이 정도 비가 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가뭄에 대해서 이제 변희룡 부경대 교수는 중북부 지방의 가뭄을 관측일의 최악이라는 말로 말하고 있는데요. 변 교수가 고안한 계산법이 유효 가뭄 지수는 지금까지 역사상 최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말 중북부 지방으로는 가뭄이 아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해 강수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올 봄에도 비다운 비 한 번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작년부터 중북부 지방으로 비가 평년의 반도 내리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죠. 원인으로는 일단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의 경우 발달하지 못하는데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 기압골이 약하다 보니까 아주 적은 양의 비만 내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남쪽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에서 많은 비를 내려줘야 하는데 엘니뇨 영향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남해안 성분이 약합니다. 따라서 남부지방으로는 많은 비가 내리지만 중부지방, 특히 중북부 지방으로는 강한 비의 세력이 북상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 이제 작년부터 중북부 지방으로는 동서로 고기압대의 세력이 아주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합쳐지면서 현재 중북부 지방으로는 아주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게 일부에서는 이번 가뭄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가뭄기에 접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대가뭄이 정말 찾아오겠느냐, 이걸 예측하는 문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대가뭄기를 주장하는 학자가 부경대학교 변희룡 교수인데, 변 교수는 가뭄 주기설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라든가 조선왕조실록 등에 남아있는 가뭄 기록을 분석을 해보니까 6년, 12년, 38년, 124년의 주기가 있는데 올해 2015년은 38년을 주기로 하는 가뭄기의 정점이면서 124년을 주기로 하는 극대 가뭄기의 시작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기설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게 어느 정도 정확성이 담보되느냐, 여기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사실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정말 그 변 교수 예측대로 대가뭄이가 찾아온다면 올해부터 이제 대가뭄이 시작하면서 2025년에 정점을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개 이런 가뭄 시기에 오면 해가 갈수록 가뭄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 물살림을 보면 말이죠. 한 해 가뭄은 견딜 수 있지만 한 두 해 정도 가뭄이 계속되면 버텨내기 힘든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정말 대가뭄이 오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다음에 이제 대가뭄이 예상된다면 국가적으로 대가뭄에 대응하는 조직 또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